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벌써 4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년을 맞는 지금 또 한 번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불과 이제 짧지 않은 시간인데 후쿠시마와 일본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뭐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언론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해양으로 흘러들고 있고 전체 1, 2, 3, 4호기 후쿠시마 원전 1, 2, 3, 4호기가 이제 사고가 있었고 그 중에서 4호기에 어떤 저장 수조에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좀 처리하는 중인데 그 나머지 1, 2, 3호기는 방사 선량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근에 이제 30km가 직접 영향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직도 거주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고, 이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한 6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실제 뭐 세슘이라든지 이런 방사능 오염 수치가 평균치보다 10배 이상 계속 나오고 있고, 일본은 지금 원전 뭐 최근에도 2만여 명이 모여서 원전 반대 그 집회도 이제 열고, 근데 현재 아베 신조 정권은 계속해서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원전을 계속 증대시키는 정책을 이제 펴고 있어서 많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54기의 원전 가운데 이제 이 후쿠시마 원전 4기가 이제 완전히 사고가 났고 나머지는 중단돼 있는데 2기만 이제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전 세계적으로는 1996년에 최고 피크를 쳤어요. 그러니까 원전 발전을 통해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18%로 이제 최고치에 달하다가 이것이 지금 현재는 한 10%로 많이 하락돼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완전히 가동 중인 원전을 이제 다 폐로하겠다. 그러니까는 2022년까지는 완전히 원전 가동이 제로인 상태로 만들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서 뭐 전기나 이제 발전을 해나가겠다. 뭐 이런 이제 정책을 피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유명한데 그 외에도 뭐 유럽의 그리스나 스웨덴, 뭐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 이런 나라들도 지금 신규 원전, 그러니까 원전 건설은 아예 뭐 한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중단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계속 단계적으로 폐로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독일의 정책을 많이 뭐 교훈으로 삼거나 그런 정책을 비슷하게 이제 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획돼 있는 원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폐열을 이용하든 지열을 이용하든 태양광, 풍력 뭐 여러 다양한 에너지원을 더 발전시켜서 원전 의존율을 점차 줄여가거나 원전 자체는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세계적으로는 원전을 줄여가거나 노후 원전을 계속 폐쇄하는 쪽으로 가는데 앞으로 2040년까지 200기의 원전이 폐로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네,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안전을 지킬 것이라는 신화가 결국에는 깨진 건데요. 특히 그간의 원전 사고를 보면 좀 오래된 원전에서 사고가 났었고 또 원전이 많은 곳에서 많은 나라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뭐 미국, 중국도 뭐 중국은 이제 최근에 계획이 많이 있고 미국, 뭐 캐나다,
그다음에 뭐 그 사고가 났던 소련, 구소련이죠. 소련 그리고 인도도 많이 있고 일본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간에 체르노빌 사고는 이제 소련에서 났고 그다음에 드리마일 사고는 미국에서 난 거고요. 미국 원전 사고고 그 일본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렇게 놓고 보면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일수록 특히 노후 원전이 또 계속 가동 중일 경우에 그 피해가 컸단 말이죠. 일본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도 지진 피해만 있었다라면 원전 사고가 나지는 않았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해일이 덮치면서 그걸로 인해서 물에 잠기고 그 송전탑도 무너지고 하면서 이쪽에 거의 뭐 그 전기 공급 자체가 안 되면서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서 안전장치가 다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그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걸 보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앞으로 이런 그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네. 그 정말 국민 투표라든지 국민 토론이 필요할 정도로 어떤 사회적 합의 과정을 도모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죠. 네. 아무래도 안전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결국에 미래 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또 원전과 또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원전은 이제 발전 단가에서도 지금 세계적으로 그 경제성, 그러니까 노후되거나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 폐로하거나 폐쇄하는 추세도 있지만 네. 그런 이유에 의해서 폐쇄하는 경향도 보이지만 그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 이제 도저히 그 원자력 발전이 그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해서 많이 폐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일종의 미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네. 그 폐로 비용이라든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것까지를 감안하면 원전은 결코 싸지 않은 에너지라는 게 밝혀지고 있고 벌써 그 4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발전 단가에서 이제는 그 원전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상승 곡선을 이제 그어가면서 뒤집어졌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놓여진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후된 원전, 특히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빨리 그 안전성, 국민의 안전에 대한 그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폐쇄하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는 시기에 공약으로 낸 것도 그 노후된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신중히 하고 네. 뭐 스트레스 테스트들을 제대로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되면 뭐 가동을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이런 약속을 다시 좀 지킬 수 있도록 네. 그 정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이나 또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류의 편리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펼쳐진 에너지 정책,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생명과 안전을 그리고 지구를 해야 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쪼록 국민을 위한, 나아가 인류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 정책이 하루빨리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